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달에는 배추와 대파 등이 산지 폐기되면서 월동 채소 농가들의 아픔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도 월동 채소의 갑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엽근 채소와 양념 채소, 콩, 감자 등에 대한 4월 농업 관측을 발표한 건데요. 농경연이 이들 채소류의 4월 가격을 어떻게 전망했는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지 폐기가 실시됐던 배추와 대파, 양파 등 월동 채소들은 4월에도 가격 전망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농업 관측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배추의 4월 도매값은 상품 10kg에 3,000원 안팎, 그러니까 포기당 가격이 1,000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했던 대파도 4월 도매값이 상품 1kg당 950원 정도로 전망됐습니다. 평년보다 30%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조생종 출하가 본격화된 양파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건 마찬가지. 전남과 제주에서 3월 초 조생종 양파를 산지 폐기하며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4월 양파 도매값은 상품 1kg당 800원 안팎으로 평년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무 역시 출하량이 늘면서 4월 도매값이 평년의 반토막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도 출하량 증가로 4월 도매값이 20kg당 23,000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평년의 25,690원보다 낮은 겁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양배추 산지 출하량이 10% 정도 증가하면서 4월 양배추 도매값은 8kg당 3,5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콩과 감자는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농경연은 4월 백태 상품 1kg의 도매값을 5,300원 이상으로 예측했습니다. 평년의 4,419원보다 1,000원 가까이 높은 가격입니다. 평년보다 생산량이 18% 이상 감소한 데다 정부 재고 물량도 평년보다 적어 가격 강세가 전망되는 겁니다. 감자의 도매값도 평년보다 높게 관측됐습니다. 농경연은 4월 수미감자 상품 20kg의 도매값을 59,000원에서 62,000원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수미감자와 시설 봄감자의 출하량은 많을 전망이지만 저장 고랭지 감자 출하량이 적은 수준이라 전체 감자 출하량은 평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농경연은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경연이 발표한 4월 채소류 농업 관측 중에서는 대규모 산지 폐기가 실시됐던 배추와 무가 단연 주목됩니다. 하지만 산지 폐기에도 불구하고 배추와 무의 4월 가격은 지난해나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다는 전망인데요. 최다희 기자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와 무 가격의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산지 폐기됐던 배추입니다. 배추 농가로서는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은 것이라 가슴이 찢어졌을 텐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배추값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4월 배추 상품 10kg당 도매 가격은 3,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달에 2,490원보다는 510원 높지만 지난해 4월에 7,080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평년 4월에 6,090원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겨울 배추 출하량 증가로 4월 배추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24%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늘고 있는 점도 요인입니다. 1월에서 3월 김치 수입량은 75,220톤으로 지난해보다 5,000톤 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김치 수입량 증가로 국산 배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4월 무값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4월 도매 가격은 상품 20kg당 7,000원 내외로 지난해 4월 2730원, 평년 4월 13,070원보다 현저히 낮을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월동무가 현지에서 지금 작업해가지고 시장 출하하고 있는 상태고, 차후 지금 좋은 창고 입고 물량하고 병행 출하되고 있습니다. 4월 한 20일부터는 저온 창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장 물량은 지금 10,000원 이상을 지금 형성이 시세가 돼야 되는데 워낙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차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월동무 출하가 늘면서 4월 무의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41%, 평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배추와 무값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지에서의 출하량 조절과 소비 촉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양파와 마늘 등 양념 채소도 4월 농업관 측에서 눈여겨봐야 할 품목입니다. 4월 양파값은 조생종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소폭 떨어지고 마늘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4월 양념채소 가격 전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4월 양파 도매값은 평년 880원보다 약간 낮은 상품 1kg당 800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4월 양파 공급량이 조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 등으로 평년보다 2,600톤 정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4% 정도 증가한 최대 22,38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12%나 증가할 것으로 농경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식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아 생육이 평년보다 양호하고 이에 따라 조생종 양파의 단수도 평년보다 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6% 정도 증가한 17만 2천 톤에서 18만 3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조생종 양파 생산 증가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자 지자체와 농협 등이 3월 초 211헥타르 면적의 양파를 산지 폐기했는데 이렇게 시장 격리한 물량을 제외하고도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을 전망인 겁니다. 211헥타르를 산지 폐기하더라도 조생종 양파의 작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평년보다 6% 정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올해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18만 6천 톤에서 19만 7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년보다 15% 정도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4월 마늘 도매값은 어떨까요? 양파와 마찬가지로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락폭은 더 클 전망입니다. 4월 깐마늘 도매값은 상품 1kg당 5,71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평년 4월의 가격인 6,384원과 비교하면 10% 정도 낮은 값입니다. 2018년산 저장마늘 재고량이 평년보다도 많고 품질도 예년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4월 깐마늘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올해 마늘 생산량은 35만 7천 톤에서 35만 9천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평년에 비하면 17% 정도 많은 겁니다. 올해는 생육기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생산량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농경연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4월 대파 도매값은 상품 1kg당 950원 안팎으로 평년 1,339원보다 3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가 증가한 데다 겨울 대파의 가격이 평년보다 일찍 떨어지면서 산지 유통인들이 수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또 4월 건고추 도매값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상품 600g당 11,500원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평년의 7,349원보다는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월 양념채소 가격 전망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ICT 정보통신 기술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농업계 전반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을 철저히 무시한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란 무엇이며 또 농민 간의 찬반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8대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정부는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농업 핵심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청년농을 육성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두고 농민단체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우선 1차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김제시로 가봤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 예정인 곳, 바로 멸종위기종이 자생하는 희귀습지로 조선시대부터 마을의 저수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여기다가 스마트팜 밸리를 지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멸종위기 2급 물고사리, 독미나리, 가시형꽃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곳을 갖다가 돈 들여가지고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걸 메꾼다는데 말이 됩니까? 잘못된 입지 선정뿐만 아닙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때문에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기 안 해요. 저걸 내놓지를 안 해요. 이제 6월 달에 뭐 저 집을 부수고 저 건물을 지낸다는데 사무실. 나는 절대 못 해요. 안 해, 나는. 또한 농민들에겐 용수 확보도 큰 문제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하루 사용하는 지하수의 양은 1000톤.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에 필요한 지하수가 고갈될까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 현재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 농민들은 부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2차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국책 사업이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채소값이 폭락해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다 자란 농산물을 지금 논밭에서 갈아엎고 있는데 다시 생산시설을 늘린다고 하니 어느 농민이 찬성하겠습니까? 하지만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농민 간에도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찬성하는 농민들도 있는데요. 거대한 시설하우스가 눈길을 끄는 이곳, 전북 김제시에선 스마트팜 딸기 수경 재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빛과 온도, 습도는 물론 이산화탄소와 배양해까지 원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독해야 되고 또 가끔 영양제 줘야 되고 칼슘제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노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한 10분 만에 줄 수 있는 거. 근데 농산에 이렇게 지지하죠.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에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이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 또한 늘어납니다. 하루에 한 100kg 정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이게 맞춤형이에요. 농사 자체 20g 이상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과연 위기의 농업에 재앙이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오늘 밤 9시에 이슈 현장 속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협의 존재 목적은 죽어도 농민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2019년 조합장 포럼의 주제인데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로 선출된 대부분의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무박 2일 동안 밤샘 토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협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킨텍스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로 선출된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2019년 조합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4월 2일 오후 4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무박 2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농축협 조합장 1000여 명과 범농협 임직원 300여 명 등 1,300여 명이 농가 소득 5천만 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밤샘 토론을 벌인 겁니다. 포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농정에 농협 조합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란 종이 위에서 그려지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이 얹어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농민들이 하셔야 되고 농민들을 지도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면서 함께 끌어나가야 되시는 분들이 바로 조합장 여러분이십니다. 또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결의대회도 병행했습니다. 조성문 전남 고흥군 흥양농협 조합장을 대표로 1,300여 명의 포럼 참석자들은 논타작물 재배 사업 5만 5천 헥타르 목표 달성을 결의했습니다. 작년도 쌀값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쌀 생산이 돼서 까딱하면 우리가 쌀값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쌀값을 꼭 지키겠다. 그래서 생산 조정 반드시 목표 달성하겠다. 이러한 결의를 오늘 하시는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 조합장들은 무박 2일 밤샘 토론을 통해 농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동조합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밤샘의 피곤함을 잊을 만큼 뜨거웠던 토론에서 조합장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합장들은 또 중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사업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농축협과 계열사 간 사업 시너지를 높이려면 사무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병원 농협 중앙회장은 밤샘 토론으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 조합장들이 앞장서 농촌과 농민을 살린 사명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합장님들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을 많이 만들어서 농촌과 농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함께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사고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또 우리들이 농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란 것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야마다 마사이코 전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을 대표로 한 일본 농협 방문단과 일본 농업신문 취재진도 한국 농협의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 사례를 배우기 위해 포럼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농축협 조합장들의 밤샘 토론에 감명받아 포럼이 끝나는 새벽 6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농민을 위한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한국 농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게 포럼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의 결의입니다. 이들의 결의가 농업, 농촌, 농협의 발전에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논밭 등 야외에서 일하는 날이 많은 농민들은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 미세먼지가 피부 속에 침투하면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나 당뇨 환자, 노인들은 미세먼지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피부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팀은 미세먼지가 장벽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 진피층 안으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서울 시내에서 입자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모아 인체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 노출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용량에 비례해 피부 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세포를 손상하는 활성산소종이 발생했습니다. 인체 각질 형성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세포 내 먼지 입자가 발견됐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침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각질 형성 세포를 통과해 표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 반복 노출에 따른 피부 상태를 살피기 위해 실험용주의 피부에 미세먼지를 10회 바르고 조직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표피가 두꺼워지고 진피 깊은 곳까지 염증 세포 침투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항산화제를 피부에 도포했을 때는 염증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피부 안으로 미세먼지가 직접 유입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최초로 확인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매일 샤워를 해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청명, 한식,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봄철은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로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 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이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체계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조를 편성해 공원 묘지와 주요 등산로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과 중형 헬기를 활용한 공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전북도가 건고추와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4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 품목별로 추락이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1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등을 통해 개통 출하하는 농가면 가능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기존의 찰수수보다 수확량이 많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청풍 찰수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개발된 청풍 찰수수의 가장 큰 특징은 찰기가 강하고 수량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수수의 키가 지면에서 이상목까지 109cm 정도로 작아서 콤바인으로 쉽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수확에 따른 노동력을 89%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해 수수 재배 시 가장 문제되는 병인 이삭 곰팡이병 발병이 낮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지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능형 ICT 타운 조성 사업 공모를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행합니다. 도농 불균형 심화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취지인 지능형 ICT 타운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고령층에게 말동무, 건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감시, 취약계층 귀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마을 단위로 제공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군 단위 인구 감소 농촌이며 총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 교부세와 지방비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요즘 꽃샘 추위가 심수를 부리고 있지만 봄꽃 소식은 다른 때보다 일찍 찾아왔죠.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서 꽃 개화 시기가 열흘 이상 앞당겨진 건데요. 이처럼 올해도 기후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뭄이나 폭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걱정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농가들이 꼭 알아둬야 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농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가뭄과 우박,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년 내내 이어졌죠. 특히 한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10명 중에 7, 8명에 달하는가 하면 올겨울엔 온화한 날씨 탓에 월동 채소류 가격이 최대 69%까지 폭락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심한 피해가 이어지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들 모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서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에서 4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에서 3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배추와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 채소 5개를 추가했죠.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시설 채소 위주로 운영됐지만 잦은 기상이변으로 노지 채소에도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보완한 겁니다. 보험 대상 상품도 대폭 개선됐는데요. 원래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 가을 동상해와 사과 일소 피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벼 재배 농가에 피해를 안긴 세균성 벼알 마름병 보장도 추가했습니다. 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의 상한선 적용 품목을 늘려서 가입자의 부담을 낮췄고요. 시설물 피해 없이 작물 피해만 발생해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피해 예방에 힘쓴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혜택도 늘렸습니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농가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2018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년보다 16.3% 늘어난 약 38만 헥타르에 달했고 같은 기간 가입률도 2.5%나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들을 지켜줄 안전장치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입 규모나 피해 보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의 5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하는 소농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피해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속 기후변화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더 이상 자연재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으려면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